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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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스피드 개념 총론입니다. 오늘은 명제입니다. 명제의 정의와 역, 대우, 필요조건, 충분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모든 문제가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문장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해석하려면, 그리고 수학원, 수학도 2학년, 3학년 과정에 미적분, 확통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면 이 명제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이제 역과 대우, 필요조건, 충분조건.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명제 이의 정의. 부정은 뭐고, 조건은 뭐고, 전리집합은 뭐고, 조건의 부정은 뭐고,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명제는 뭐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명제는 뭐고, 조건은 뭐죠? 명제와 조건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 명제는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말하고요. 조건은요, 어떤 조건 하에서만 그 문장이나 식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헷갈리잖아. 이걸 알아보면 되니까. 다시 봐봐. 자, 명제의 정의는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입니다. 이걸 안 보고 내가 말을 해야 돼.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 참인 것도 명제고 거짓인 것도 명제입니다. 그래서 4는 2의 배수이다. 명제입니까? 이건 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3은 5의 약수이다. 5의 약수는 1하고 5밖에 없죠. 양의 약수는 1하고 또는 정수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밖에 없잖아요. 3은 5의 약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지. 이렇게 속기 쉽다고. 명제는 거짓인 것도 명제야. 이건 거짓이잖아요. 거짓. 참인 것도 명제고 거짓인 것도 명제. 이건 둘 다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부천이 더 가깝잖아. 그 다음에 뭐보다 어떤 기준이 없잖아.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잖아요. 걸어가면 한 3, 4일 가야 될걸?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서울 또 어디서부터 가까운지, 인천 어디까지 가까운지 모르잖아.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명제가 아닌 겁니다. 명제가 아닌 거야. 이런 게 명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 2x는 8이야. x가 4면 참이죠. 근데 x가 3이면 거짓이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가 않아.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 x가 4였을 때만 참이야. 이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식을 봤을 때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는요, 참인 것도 명제고 거짓인 것도 명제입니다. 이것들이 명제가 될 것이고,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식은 명제와 명제가 아닌 걸로 구별됩니다. 명제는 참인 것과 거짓인 걸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센스 정리되시죠? 그 다음 명제 부정입니다. 명제 P가 있습니다. 명제 P가 있어. P가 아니다가 부정입니다. 이것의 P의 부정을 말하라? 그럼 P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not P, not P. P가 아니다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P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됐죠? 선생님이 지금 감기병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아주 섹시할 거. 막 코맹맹 소리 나는데 하다가 재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다가 재채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끊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재채기 참느라고. 하여튼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봅시다. P가 있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부정은 거짓.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남자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이건 명제입니까 명제가 아닙니까? 명제죠. 그럼 부정은 선생님은 이지훈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중성도 있으니까 남자가 아니다. 그죠?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은 거짓.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그러니까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가 참. 됐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명제를 배웠어. 조건은 뭐냐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서 몰라.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 판별. 2x 빼기 5는 1입니다. 그때 얘 x가 얼마면 참이야. 풀어주면 이거 풀렸나? 자, 볼게요. 이렇게. 자, 2x는 이항시켜. 그러면 6되겠지. x가 얼마일 때? 3일 때만 참이지. x가 3일 때만 참이야. 그럼 x가 2일 때는 거짓, 1일 때는 거짓, 뭐 0일 때도 거짓, 3일 때만 참이고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에 따라 3을 대입해주면 참이고 3이 아닌 수를 대입해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명제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근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럼 참되는 x값 구하라. 이게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은 조건입니다.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은 홀수이다. 이건 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제가 되는 겁니다. x는 홀수이다. x가 3일 때만 참이죠. 아니면 1일 때만 참이죠. 5일 뭐 x에다 홀수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나 2나 4나 6을 대입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것은 명제가 아닌 거, 이건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식이고 이것은 명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명제, 확실치 않은 것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제와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 센스 필요합니다.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이런 조건 x 변수에 대한 조건식이 있어. 그 조건을 뭐합니까? 참되게 만들어주는, 그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배웁니다. 그래서 px는 x가 전제집합의 원소고 px가 참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전제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야. 1부터 10까지야. 그때 조건 p가 x는 6의 약수야. 6의 약수에 x는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x는 6의 약수니까 x가 1, 2, 3, 6이면 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건입니다.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진리집합을 구하래. 진리집합은 얘를 참되게 만드는 라지 p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 3, 6 전제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 됐죠? 조건 p의 진리집합.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리집합이다. 참되게 만들어낸 x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x 뭐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것을 풀어라라고 하면 x가 1차 번호식이죠. 해를 구하라 그러면 x는 2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집합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급적인 물음입니다. 해를 구하라 아니면 진리집합을 구하라. 됐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진리집합이다. 그래서 명제를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우는 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현을 딱 해주면 이거 표현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전제집합이 있겠고 우리가 전제집합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진리집합 P 1, 2, 3, 6이 참되게 만들어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조건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조건 P가 아니다는 역시 not P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not P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조건도 명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우린 P의 진리집합이 있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있어. 그래서 그 부정은 not P야.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지. P를 뺀 나머지. P의 여집합이 not P.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 그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약속들. 오케이. 네. 그 뭐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낯설지 지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옛날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이게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조건이 뭐고 명제가 뭐고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2,000명, 0.1% 공신 800명 조사했더니 자기가 봤던 개념서를 최소 5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최소 5번 이상 반복했어요. 몇 번? 5번. 여러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 지금 이제서야 한 2번? 3번? 그잖아. 이렇게 해서 체화시켰고 깊숙한 개념을 갖는 겁니다. 갑시다. 두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이제 이해되시죠?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진리집합이 뭔 말인지 알겠어. 문장이 해석되는 거야.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또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또는 합집합이야.
이렇게 P 합집합 Q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조건 P 그리고 Q의 질집합은 P 교집합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장을 읽고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센스. 그다음에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은 이거 P의 부정 not P. 그다음에 Q의 부정 not Q.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왜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있어.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P 합집합 Q의 부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 not P 또는 Q는 P의 여집합. 그럼 얘는 뭐가 돼? not P. 교집합은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더 모르간 법칙 갖고 증명한 거예요. 또는의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 되듯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not Q인데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 됩니다. 더 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럼 not P 그리고 Q는 이것은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대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집합 이유가 선생님 이건 프린트로 올려놨어요.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봐도 좋겠고 만약에 개정수학 선생님이 증보판 교재입니다. 만약에 증보판이 없는 학생들은 예전에 증보판이 아닌 학생들은 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 근데 증보판이 아닌 학생들은 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에 대해서 절대값 x가 4 이하인 정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렇다고 합니다. P 또는 낙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조건 P 또는 낙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먼저 전제집합이니까 조건집합이잖아. 조건집합을 원소달표로 바꿔줍니다. 그때 절대값의 부등식 절대값 x가 4 이하면 우리는 절대값 풉니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짜투리 공식 우리가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특강 해놨어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고 그러면 내가 구할 전제집합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정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9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조건 P는 P 또는 낙Q의 진리집합이니까 이것은 라지 P 합집합 낙Q니까 Q의 여집합 이것의 집합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P집합은 무엇입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참되게 만들어진 X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저걸 풀어주면 X로 묶어. 그럼 X-4가 되면서 이꼴 0이 되는 거니까 이 P집합의 진리집합은 0 또는 4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가 있습니다. Q는 낙Q는 뭐지 먼저? 그러면 낙Q를 구해줍니다. 낙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낙Q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Q의 부정이 저거니까 그럼 저 인수분해 해주면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작겠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Q의 여집합에 이것은 원소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아. 그런데 전체집합이 얘야. 이 안에 부분집합이니까 우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는 3보다 커. 그럼 플러스 4밖에 없겠지.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구할 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저것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거 두 개랑 이걸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사이에 0이 있겠고 4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저것의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 몇 개? 5개. 이렇게 몇 가지. 어때요? 절대값 나왔죠? 집합의 조건집합 나왔죠? 그 다음에 조건 나왔죠? 2차 방정식이 나왔죠? 2차 부등식 나왔죠? 그 다음에 조건 나왔죠? 진리집합 나왔죠? 한 대여섯 가지가 통합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들은요 통합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글자 하나, 조건 하나,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안 풀려. 그 하나 때문에 안 풀린다고. 그냥 이것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된다고. 알겠죠? 아주 꼼꼼하게 채우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갑시다. 명제 P이면 Q입니다. P이면 Q가 명제가 된대. P이면 Q의 참것을 말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P이면 Q가 조건이야. 명제가 아니라 조건 P가 있겠고 조건 Q가 있습니다. 조건 P가 이면 조건 Q이다.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입니다. 명제가 아닌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을 묶었어. 예를 들어서 X는 2야. 이것은 명제가 아니죠. 조건이죠. 방정식인 거니까. 이했을 때만 참이잖아. 나머지 때는 거짓인 거니까 명제가 아니라고. 그게 조건 P라고. 조건 Q는 X제곱은 4야. 이것도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을 때만 참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거짓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건이라고. 그죠? 근데 명제가 아닌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을 연결시켰어. 이렇게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이러면 X가 2면 2를 대입해봐. 제곱은 4 되지. 이것은 참인 뭐가 돼? 명제가 되는 거잖아. 명제가 아닌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을 연결시켰더니 명제가 되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때 요놈의 진리집합 집합 2가 될 것이고 결론의 진리집합 마이너스 2와 2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참. 그래서 명제 P이면 Q의 참것을 말할 때 P가 Q의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명제 P이면 Q는 참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P이면 Q가 참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집합과 연결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P이면 Q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거짓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이면 X는 2이다. 얘가 마이너스 2하고 얘가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그럼 플러스 2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집합 2가 있겠죠. 얘가 부분집합이 되지 않죠. 왜? 마이너스 2가 빠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짓이라고.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 부분집합은 참. 그래서 이걸 벤다이그램 표현해보면 얘가 P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뭐가 있어? 2가 있겠고 Q집합은 2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이것을 거짓되게 만들어준 발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발레 집단은 바로 얘가 발레가 된다고. P 차집합 Q가 얘가 발레 집합이 된다고. 발레. 진리집합의 P 차집합 Q가 발레를 만드는 집합이 된다고. 됐죠? 가정의 원소이지만 결론의 원소는 아니야. 그게 발레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교육적 기출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집합 라지 P가 있어.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있어. P이면 나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이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 이렇게. 이래야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P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 X-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절대값의 공식입니다. X는 양변에 A를 더해줍니다. A-1이 있겠고 얘는 A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조건 P의 조건을 만족할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진리집합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라지 P라고 해놓고 얘는 X, 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집합인 거니까. 그다음에 Q의 여집합입니다. Q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낫Q를 구해줍니다. 낫Q는 무엇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는 겁니다. 작거나 같답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답니다. 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풀어주면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차 동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Q의 여집합이야. 얘랑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수직선으로 갑니다. 쭉 갑니다. 얘가 X축이야. 그럼 확실한 거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4까지. 이렇게 Q의 여집합이 여기 있겠죠. 근데 내가 구할 P집합이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돼야 돼.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면 X가 저범위니까 A-1이 1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쭉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1이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P가 Q의 여집합이 부분집되는 거지. 그러려면 저 A-1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커야 돼. 그리고 같아도 땡큐지. 같아도 되잖아. 같아도 이렇게 포함되니까 뭐 이렇게도 포함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를 이항시켜.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실수 A의 최대값은 무엇입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3번 구해줄 수 있겠다. A의 범위는 이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한번 먼저 조건 P의 절대값 부동식을 풀어. 그 다음에 조건 Q가 not Q를 물어봤기 때문에 Q의 not Q 부정을 말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진리집합 수직선으로 가서 포함관계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입니다. 자 갑니다. 야 나중에 수능 문제는 저게 절대값 있는 1차 부동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 부동식, 지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고. 3차 방정식, 3차 부동식 이렇게 나온다고. 삼각 방정식, 삼각 부동식 이렇게 나온다고. 집합 속에. 그러면 그게 수능 문제라고. 알겠죠? 자 이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훌쩍거리고 있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것이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이 있습니다. 자 모든 어떤 그러면 볼게요. 전제집합 U가 있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합니다. 그때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요 조건 P가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가 참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서 X제곱이 1이 참이 되려면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든 실수 X에서 X제곱은 1입니까? 이게 거짓이죠. 응?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은 우리가 X 여기 참되는 것은 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P야. 얘가 P인데 그 P가 전제집합이 아니면 P가 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딱 두 가지라고. 전제집합은 모든 실수 X잖아.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이 된다고. 얘는 거짓이야. 알겠죠? 모두는 다 성립해야 돼. 근데 두 개만 성립하잖아. 전제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그래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모두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한 개의 부정도 발레도 없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 P가 해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 X와 이 전제집합이 똑같다고. P가 전제집합이면 그때가 참이라고. 그러니까 모두는 모조리 전제집합이 모조리 참돼야 된다고. 이때가 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은 P이다. 그때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되게 하는 어떤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이나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이건 참입니다. 이때는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전집합 속에 어떤 X값이 전제집합 모든 실수라고 그 안에 참되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참이 되는 겁니다. 어떤은. 그러면 만약에 X제곱이 0보다 작아. 전제집합은 실수야. 실수를 제곱한 것이 0보다 작은 실수가 있어 없어? 단 한 개도 없지. 그잖아.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야.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이 된다고. 이때는 거짓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의 의미와 모든의 의미. 모든은 단 한 개도 빼주면 이제 다 참이 돼야 돼. 어떤은 한 개라도 성립하면 참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부정입니다. 모든 X에서 P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어떤이 되겠어. 어떤. P의 부정은 P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서 not P이다. 됐죠? 어떤 X에서 P다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뭐라고?
모든. P의 부정은 뭡니까? 나P이다. 모든 나P이다. 이렇게 부정. 명제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부정을 구하래. 모든은 어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나 같다의 부정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명제 신기해요. 수학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다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퀄의 부정은 not equal. 이 not equal 같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느낌 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야. 응? 집합에서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것이 부정이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놈의 부정을 구해야겠죠.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뭡니까? 모든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참여돼야 된다. 그러면 요 2차합 등식이 X에 관한 2차합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고등수학 상하로 갑니다. 2차합 등식이 절대 등식이 되게 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난 얘를 Y로 잡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양수니까 R을 볼록이 되겠죠. 그러면 X축과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점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케이스 이렇게 접해도 돼. 왜? 크거나 같다니까. 접해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의 양수니까 그래프 이래줄 것이고, 이때 난 얘를 0으로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헉은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근 D가 0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부등식이 되게 한 조건. 우리가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4분의 D죠. 왜? 짝수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짝수배 절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죠. 짝수배니까 짝수 판별식이니까 그러면 K 플러스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렇게 앞에서 배운 것들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K는 2차 공식 풀죠.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겠고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할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문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부정을 해야 돼. 먼저 참여되려면 어때? 부정이 참여되려면 모든 실수 X가 참여돼야 돼. 그러면 이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한 조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판별식 D 이런 관계로.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을 푸셔야 돼. 2차 부등식도 푸셔야 돼. 다 통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니 고등수학 한데 이렇게 통합되는데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가면 얼마나 통합되겠어. 그 통합력이 대단하다고. 수능에 킬러 문항 뭐 29번, 21번, 30번 문제는 그 통합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한 12개까지 통합되는 걸 봤다고. 최대 12개의 개념이 통합된다고. 그중에 한 개라도 모르면 그 문제는 못 푸는 문제라고. 그것이 최고난도 4점짜리 문제입니다. 등급을 결정짓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메꾸셔야 된다. 메꾸셔야 된다고. 시간 많아. 쫓아오시면 돼. 명제 역과 대우입니다. 그리고 3단 논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P이면 Q가 있습니다. P이면 Q.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거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결론되고 결론이 가정되는 겁니다. 이게 역입니다. 역. 그 다음에 그럼 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각각 부정을 시켜. 역의 부정이야. 그러면 Q, not Q, P, not P. 역의 부정을 시킨 게 그러면 처음 명제와 역을 취한 다음에 부정을 시키는 것과 이놈과 이놈의 관계는 서로 대우 관계입니다. 대우.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부정을 시키는 거야. 크로스 부정시키는 게 바로 크로스. 이 대우 관계가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놈의 부정은 나P이면 나Q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역과 이놈과도 대우가 되는 겁니다. 서로 크로스 부정. 그래서 대우 먼저 알겠, 여기 먼저 알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이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고 대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면제 x-3이면 x제곱은 9이다의 역과 대우를 말하는 역은 x제곱이 9이면 x-3이다가 역이 될 것이고 대우는 크로스 부정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얘가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들 알고 계실 거죠. P이면 Q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 not P는 뭐 not Q라서 참과 거짓을 함께합니다.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본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자 P이면 Q가 참이면 P집합은 Q집합에 요 P집합은 Q집합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해보면 이게 부동호방이 바뀌는 거잖아. Q의 여집합은 얘잖아. Q의 여집합은 얘잖아. 그치? 그럼 P의 여집합은 P 빼고 나머지니까 P의 여집합은 P 빼고 나머지니까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P의 여집합 초록색이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잖아. P의 여집합이 Q, 그치?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가 얘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증명되는 거야. not Q이면 not P, 대우도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P이면 Q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참인 것과 거짓인 걸 같이 갑니다. 대우가. 오케이. 자, 3단 논법입니다. 세 조건 PQR 했습니다. P가 Q고 참이고 Q이면 R이 모두 참이야. 그러면 우린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고 그다음에 라지 Q가 라지 R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당연히 P집합은 R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렇죠?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려보면 P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야. Q집합은 R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P집합은 R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P는 R이면 P이면 R이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이다. P 조건은 소크라테스이다. Q 조건은 인간이다. R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입니다. 맞죠? 참이죠.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잖아요. 괴물입니까? 아니, 뭐 로봇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죽는다. 이것도 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 다음에 Q이면 인간은 죽는다.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러면 3단 논법에서 P이면 R, P이면 R도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P는 뭐죠? 소크라테스. R은 뭐죠?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것도 참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참인 명자를 이게 오류가 없는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소설이나 아니 모든 어떤 그런 논문이나 이런 문장을 쓸 때 이런 논리로 쓰는 겁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확 떨어져. 알겠죠? 생트집입니다. 그는. 오케이.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인간.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사람의 목숨을 좌우합니다. 사람을 죽였다 놀렸다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바보가 하면 안 돼. 사람들을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뭐 죽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하고 그거는 안 되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공부 잘해야 돼. 그런데 논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문과지만 수학은 정말 잘해. 응? 수학의 구조가 이게 논리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수능기출입니다. 두집합 U의 세 부분집합 PQR이 각각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직접 출제되진 않아요. 고등수학 상하가. 근데 옛날엔 직접 출제됐다고 이게. 옛날엔 교육과정에서는 출제했어. 근데 이걸 더불어 같이 이제 버무려서 나올 거야. PQR이 각각 세 조건 진리집합이고 모두 참이야.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야. 아, 그럼 Q가 연결됐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R도 참이 되겠네? 그치? 그럼 벤다이그램 그려볼게. P집합이 있겠고 그 다음에 Q집합이 있겠고 그 다음에 R집합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때 P집합은 R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땡큐. 이거야 이게.
그러면 기억 맞기 때문에 너 쓰러져. 그 다음에 P 합집합 Q. 그럼 P 합집합 Q는 뭐가 돼? P와 Q의 합집합은 이건 Q집합이잖아. 이건 Q잖아. Q. R의 여집합. 그럼 R의 여집합은 뭐 어디 있어? 전집합 이렇게 있잖아. 그럼 R의 여집합은 R 빼고 나머지 여기잖아. 이 빗금친 부분에 요 Q집합이 부분집합이야? Q집합이 요 안에 있는 건데? 아니지. 이건 틀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너 2번 아니야. 이거 5번도 아니야.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야. 확률 50%. 2번까지만 하더라도 확률은 5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지. 근데 이제 뒷번을 봐. 드 뭐라고 법칙할게. 그럼 P 합집합 R 여집합이 너무 많아. 여집합이야. 그러면 이것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P 합집합 R은 뭡니까? P와 R의 합집합은 이건 R집합이죠. R의 여집합과 자 Q의 여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게 이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거냐? 그럼 난 뭘 물으면 돼? R과 Q를 하게 되면 이거냐 묻는 거 아닙니까? Q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Q는 R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참이죠. 그러면 여집합을 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집합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땡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수능 문제야. 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배우는지 아시겠죠? 이런 게 수능 문제다. 갑시다. 하나 더 할까요? 자, 이런 문제.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 그러면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가 참이려면 아직 이건 모르겠어. 참이려면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대. 지금 두 명제가 참인데 얘가 참이려면 하나인 명제가 더 필요하대. 그 명제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래. 정답은 두 개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너무 헷갈려. 근데 이것을 수학적 언어로 바꾸라고. 뭘 바꾸냐면 자 분석해. 명랑하다. 명랑하다를 P라고 할게. 그 다음에 호감을 준다를 Q라고 할게. 그 다음에 잘 웃지 않는 그러면 웃는다. 잘 웃는다를 우리는 PQR이라고 할게. 명랑하지 않은 사람 있고 인상이 좋다. 인상 좋아. 전부 다 긍정적인 조건을 PQRS라고 할게요. 다 있죠 이제. 그러면 이 네 가지 갖고 문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명랑한 사람을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명랑한 사람은 뭘 주는 사람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P면 Q다가 이것을 참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몰라.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 아니까 난 R이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명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명랑하지 않는 거니까 나 P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가 참이래. 얘가 참이래. 그럼 뭐도 참? 이것의 대우. P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지금.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그게 공짜로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나는 인상이 좋은 사람 S이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호감 준다 Q이다. 얘가 참이래. 그럼 뭐도 참? 이것의 대우. not Q이면 not S이다. 이것도 참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이면 R이다. S이면 Q이다. 잘 봐. P이면 R이다. S이면 Q이다가 있어. 이렇게 참인 명제 두 개를 알아냈다고. 그러면 난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고리를 연결을 시켜야 돼. 정말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요 R이면 S이다. 이거 연결되면 되잖아. P이면 R이다 참, R이면 S이다 참, S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 되겠지. 요거 연결. 그러면 뭐 하나죠? R이면 S이다. 문장 봐봐. 잘 웃으면 인상이 좋다.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잘 웃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 그거 아니지.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근데 얘가 없어. 그 인상과 웃는 것이 있어. 근데 5번을 보니까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잘 웃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이것에 뭐가 돼? not S이면 나달이다. 대우지.
얘가 참되면 얘랑 같은 거잖아. 연결이 돼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5번 하나 골라냈어. 하나가 더 있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거 봐봐. 만약에 요 P이면 S이다. 얘랑 연결돼도 되잖아. 그지? 그럼 P이면 S이고 S이면 Q이다. 3단 논법이면 S이면 Q이다. 그러면 Q단 참인 거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결돼도 된다고. 알겠죠? 그럼 문제서 P 명랑한 사람은 S 인상이 좋다.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정답은 3번과 5번입니다. 또 하나 세 개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도 있어. 뭐냐면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 R이면 Q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R이면 Q이다니까 R은 뭐지? 잘 웃는 사람은 호감이 있는 사람이다. 호감 가는 사람이다. 그건 없잖아 이제. 됐지? 그래서 찾아내. 두 개를 찾아. 얼마든지 수학적 언어로 바꿔서 대우가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 이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논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젠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입니다. 이제 이게 명제에서는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수능에 잘 연결됩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다음에 필요충분조건이 있죠.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선생님 이제까지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왜 화살표가 두 개입니까? 화살표가 두 개라는 소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참인 명제였을 때 화살표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 참인 명제를 표현할 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다 이 말입니다. P이면 Q이다가. 그러면 P는 Q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가르쳐줬을 때 얘가 총알이 일로 나가는 거지. 그럼 얘가 뭘 쏴? 총을 쏴. 얘가 총알을 맞아. 총알을 맞으면 뭘 흘려? 피를 흘려. 알겠죠? 그래서 P는 Q이기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 한 얘는 피를 흘려.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라고 억지로 배웠죠. 억지 공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게 기억에 싹 남아. 아직도 기억에 남을걸 선배 때 배운 학생들은. 그런데 요놈의 진리집합 라지피가 있습니다. 요놈의 진리집합 라지큐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포항관계가 이 총알이 날아가면 입을 으악 벌려 이렇게. 그렇죠? 그때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작은 토끼가 커다란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큰 것은 작은 거 되기에 필요합니다. 큰 것은 작은 거 되기에 필요합니다.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해. 이것만 알아도.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합니다.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해. 진리집합의 포항계로 두 가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 X가 2가 있고 X의 곱은 4가 있어. 그럼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입니까? 자, 우리는 진리집합 2가 있어. 진리집합 이것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합니다. X가 2인 것은 제곱해서 4 되기 위해서 충분한 겁니다. 그럼 X제곱이 4인데 X가 2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 뭐만? 2만 필요한 겁니다. 일부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 됐죠? 이렇게 갑시다. 명제 P, Q에서 P가 Q, 이건 화살표 두 개면 참이라고 그랬죠. Q가 P면 이렇게 해서 참이고 거꾸로도 참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참이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P가 갈 때도 참, 올 때도 참이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집합과 P집합과 Q집합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집합과 Q집합은 같은 집합이 돼. 그러면 서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X가 2야. 약분시키면 X는 2죠. 집합이 똑같죠. 같은 집합이야. 필요 충분 조건. 자, 두 조건 PQ,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 했을 때
P집합에 Q집합에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겠죠. 그러면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작은 것은 큰 거 되기 위해 충분해요. 이거 말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P와 Q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P는 Q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젠 화살표 이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복잡한데 방정식이 있으면 해를 구해. 해는 바로 진리집합이잖아. 조건의 해.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가면 되겠지. 부등식은 역시 부등식을 풀어. 근데 해가 어떤 조건으로 나왔기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때는 뭐 합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하라고.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 어때요? 그 포함관계가 나오겠지. 작은 것은 큰 것에 충분해. 이게 가는 겁니다. 조건식은 화살표. 얘가 화살표 풀이법이야. P가 얘가 가정이고 무엇이다 무엇에 되기 위한 무엇 되기 위하여 얘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Q 되기 위하여 화살표가 이렇게 갈 때 참이고 거꾸로 갈 때 거짓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P는 Q 되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거짓이고 이렇게 참이야. 화살표 풀이법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참되는 거잖아. 그럼 P는 Q 되기 위한 얘가 총알을 맞는 거잖아. P를 흘리는 거지. 필요 조건. 됐어? 갈 때도 땡큐 올 때도 땡큐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노땡큐 노땡큐야. 그럼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 아무 조건도 아닌 것도 있는 겁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 됐죠?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게 화살표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정기표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서 있는 걸 골라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니까 뭘 고르냐면 조건 P이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를 흘리지. 얘가 총알을 맞아야지. 이렇게. 이걸 골라라 이거지. 충분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는 갈 수는 없어. 됐지? 이렇게만 되는 걸 골라라 이거지. 그러면 기억분 볼게. x 플러스 3은 2야. 절대값. 그럼 x 플러스 3은 절대값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방정식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해를 구하는 거죠. 방정식은.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얘는 집합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만 성립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P는 Q이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지. 기억법 맞습니다. 방정식은 해를 구하라. 됐나요? 니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저것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1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얘는 x는 1보다 작답니다. 그럼 수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타.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겠고 플러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대. x가 1보다 작다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집합이 포함하고 있잖아. 초록색이 이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만 가겠지. 그렇지? 이게 터진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니까. 이 터진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니까. 그럼 얘는 얘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죠? 정답이 아니잖아. 이렇게 골라야 돼. 너는 정답 아니지. 그럼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렸어. 니은번이 틀려 다 틀려. 그럼 정답은 1번 하면 3번. 확률은 50%. 이렇게 되는 거야. 디귿번을 몰라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찍으면 맞는다고. 응? 디귿번.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 응? 그러면 이게 조건식이라고. 조건이 x가 y가 크고 0보다 크대. 그러면 화살표를 간다고.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볼게.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무조건 크고 양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야. y는 플러스 1이야. 그러면 x를 제곱해 볼게. 이걸 제곱해 보면 얘는 4가 될 것이고 이것을 제곱해 보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4가 1보다 크죠.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고 y는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고 1이야. 그러면 x가 커? b 아니지.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거꾸로. 이제 역을 볼게요.
그럼 x가 y보다 크고 y는 양수야. 그럼 무조건 제곱해주면 부동호 바뀝니까? 이건 성립하죠. 양수였을 때 우리는 x가 y보다 크고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해도 변하지 않아. 양수일 때는. 루트를 취해도 변하지 않아. 이 배웠을 거야. 이런 거. 실수에 대해서 비교. 이거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성립하는 거니까 화살표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얘에 대한 필요 조건. 따라서 디귿번.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니까. 삼각 방정식,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됐죠? 뭐 함수의 극한, 뭐 수열의 극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71번. 자, 교육적 기출입니다. 도실수 AB에 대해서 세조건 PQR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조건이 뭐고 Q조건이 뭐고 R조건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 특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고등수학 상 부분을 해준 겁니다. 보면 절대값이면 절대값은요. 우린 절대값 자 A가 있으면 얘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이 0이 되려면 우린 저 P조건은 바로 뭐랑 똑같냐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P조건은. 그럼 Q조건은 이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Q는 이렇게 풀 수 있잖아. A와 B랑 같은 겁니다. 응? 얘가 0 되는 거잖아요. 제곱해서 0 되려면 얘가 0 되는 거다. 그럼 A랑 B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R조건은요. R조건은 절대값끼리 같대. 우린 절대값끼리 산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린 절대값 성질, 절대값 X가 있어. 이걸 제곱해주면 뭐랑 똑같아? X제곱과 똑같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린 절대값을 풀 때는 이걸 제곱을 한다고. 원래 같으면 제곱해도 같겠죠. 그럼 저걸 풀어주면 그러면 저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이걸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자 B제곱 이 짜투리 공식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탁 이항시켜. 그럼 4 곱하기 A 곱하기 B는 0이야. 4로 나눠. 그럼 A 곱하기 B는 0 된다고. 그럼 A 곱하기 B가 0 되려면 얘는 뭐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이렇게 A, B, PQR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고등수학 상에서 필요했던 거라고. 그 다음 그랬을 때 자 P는 Q이기한 충분조건이래.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면 P는 Q이기한 A와 B는 같니? 갑시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A와 B는 같니? 0, 0으로 같잖아. 둘 다 0, 0이니까 같잖아요. 이건 그리고야. 얘는 또는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야. 그럼 A와 B가 같으면 A도 0이고 B가 0이니? 아니잖아. 같은데 뭐 1, 1로 같을 수 있고 2도 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간다고. P이면 Q. 그럼 P는 Q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맞네? 맞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기억이 없는 거 집에 가. 3개가 남죠. 니은을 봅니다.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우리가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뭘 물어보냐면 P이면 R 이게 한 필요 조건이 된다면 얘가 총알을 맞고 피를 흘려야 돼. 이렇게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 우리는 R이면 P 얘가 참되는 거잖아. 아니 바꿨어.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얘가 참되는 거잖아. 나달이면 나피가 참이라는 거지 이게. 됐죠? 그러면 얘가 참이 뭐가 참? 대우는 뭐지? P이면 R. 이것도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P이면 R이다 참되를 보는 거야. A가 0이고 B가 0이면 R. A가 0 또는 B가 0이니? A가 0이고 B가 0이면 동시에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 되니? 이 A가 0 또는 B는 0은 이거지. A는 0 그리고 B는 0. A는 0 그리고 B는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고 B는 0이야.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A가 0이고 B가 0이면 A는 0, B가 0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땡큐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땡큐가 될 것이고 대우가 땡큐가 될 것이고 얘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니은도 땡큐야. 근데 너는 아니지 이제.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라고. 확률 50%. 그러니까 니은까지 확실하면 3번 아니면 50 이거라고. 자, 그다음 디귿번 Q2고 R이야. 그러면 Q2고니까 Q2고 R이야. 2고 Q2고 R. 그다음에 이거는 P2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얘가 같냐라고 묻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Q2고 R이면 Q와 R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이고니까. 그리고니까. 그럼 Q는 뭐지? A와 B가 같고 R은 뭐지? A는 0 또는 B는 0이야. 그러면 A가 0 또는 B가 0인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데 A와 B까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렇지. A가 B와 같은데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P는 뭐지? A도 0이고 B도 0이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적 서로 같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디귿번이야 정답. 이렇게 디귿도 오라.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장 조건 말을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말싸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기초.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갖춰져야 수능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명제의 증명,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2입니다. 자, 숙제입니다. 개념 복습하시고요. 개념 원리 좀 부족한 부분만 필수 예제 풀어보시고 개념 다시 한번 복습 쭉 읽어봐. 여러분이 읽어봐.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고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해보고 부족한 부분만 문제 좀 풀어보고 확인 체크까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지고 오시라 이거죠. 오케이. 자, 깨닫기만 하고 알았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티가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